어,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투표일이라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 책을 빌릴 수가 있어서 지난주에 책을 좀 여러 권을 좀 빌렸고 책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그 원철 스님 산문집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책 구성을 보면 이 책은 2014년 늦가을 가야산에서 원철 스님이 쓰신 책인 것 같고요. 전체 챕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삶에서 중요한 건 스토리와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세 번째는 길을 잃으면 길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쉬고 또 쉬면 쇠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내용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거창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 부엉이 같기도 한데, 부엉이 그냥 그림으로 그린 부엉이, 그리고 약간 진한 초록색 표지의 얇은 책 표지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이 한 두세 장의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무척 좀 쉬운 내용이고, 본인의 그 사상과 생각 그리고 경험들이 책 내용 중간중간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32페이지에 더운 날 시원하려면 끓는 가마솥으로 뛰어들라는 내용에 보면 그 각각의 본인이 느끼셨던 어떤 생각들, 경험들 위주로 내용이 쓰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마지막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더운 날 시원하려면 끓는 가마솥으로 뛰어들라, 이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더운 날 시원하고 싶다면 화탕 노탄 속으로 향해서 뛰어들라고 했다. 화탕은 물이 펄펄 끓는 곳이고, 노탄은 숯불이 벌겋게 불붙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에 대해서 무비 스님은 이렇게 해석했다. 더위를 의식하고 사는 것 자체가 열렬하게 그 무엇인가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일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쓴다면 그까짓 더운 것이 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는가. 열심히 정진하면 더위도 있는다. 덥다는 것은 제대로 정진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화탕노탄의 불처럼 치열하게 정진하라. 더위를 의식한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좀 본받아야 돼, 좀 느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로 넘어가서 비움과 받아들임이 만든 영혼의 맛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좀 특징되었던 게 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봄동이란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장명 실력이 일본의 이에미스 장군의 한 수이다. 이 이에미스 장군은 그 닭광, 우리가 알고 있는 닭광의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죠. 어떤 그 어, 어떤 요리사의 그 닭광이란 맛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그게 이제 유래다. 그 지은 그 닭광이라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닭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한 수 위다하는 내용이죠. 봄은 우리말로 봄이고 동은 한자어로 겨울인 동입니다. 봄나무를 상징하는 쑥이나 냉이는 겨울과의 단절을 전제로 합니다. 겨울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하지만 절기란 두부 자르듯 나눠지는 게 아니죠. 겨울은 봄을 안고 봄은 겨울을 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거두어주는 가운데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아는 중도적 안목을 지닌 어떤 이가 봄동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봄동은 봄이라고 해서 결코 겨울을 버릴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겨울과 봄을 포섭하는 두 가지 맛을 가진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봄동 겉절이는 겨울을 지났음에도 입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자비심을 가득 안고 모진 추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설한을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같이 즐긴 겁니다. 만약 봄까지 살아남겠다고 각오로 이를 악물고 겨울을 다투듯 버텼다면 그 잎은 매우 즐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봄이 10번 온다 한들 누가 거들떠 보기는 하겠습니까? 자비심은 스스로 부드럽게 가꿉니다. 더불어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환하게 바꿔줍니다. 어쨌거나 그런 솔푸드를 가진 것 그 자체로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꽃보다 할배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 중에 마음을 젊게 만드는 일은 독서뿐입니다. 젊은 마음이란 사고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늙은 마음이란 변화를 싫어하고 완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IT 업계 정상에 오른 스티븐 잡스도 늘 청바지 차림을 살았습니다. 젊은 생각을 추구하려는 방편이죠. 동시에 인문학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하며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문학 속의 환절기인 사축이 변신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자에게 그 변신을 위한 해답을 듣고 싶은 까닭입니다. 붓다는 출신에 의해 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기가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요. 여기는 페이지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감당할 괴로움이 있으니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다는 타이틀이고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글을 흠모해 후인들은 삼토사막이라는 사자성어로 영원히 기억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토라고 했다. 본래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다. 한 단계 낮추어 가민이라는 완곡한 표현도 사용했다. 참지 못할 고통이 없는 땅인 까닭이다. 이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괴로움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해서 피인과 비세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제가 이 책을 통틀어서 좀 제일 좋다? 좀 느낌이 있다는 내용을 좀 받은 내용인데요. 페이지 131페이지에 뒷문을 통해 봄비 소리를 듣다는 내용입니다. 그 스님의 그 경험담을 쓰신 거예요.
묵은 빨래가 있었고 그걸 며칠 전부터 별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래 오늘 이제 어, 안개가 꼈으니까 그날은 원래 본래 맑은 법이니까 흐릿한 주변을 보면서 혼잣말로 안개가 끼었겠지 하고 이제 세탁물을 이제 돌린 거죠. 건조대에 널었겠죠. 세탁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그냥 안개가 비구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걸 이제 부랴부랴 빨래를 좁은 방으로 다시 옮겨 널었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쫙 늘어놓는 형태로 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인생사라는 것이 몇 시간 앞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이긴 하다. 하지만 빨래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쓸데없는 조바심이 문제를 키웠다. 뭐든지 서두르면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제 살아온 연륜에 걸맞게 좀 더 진중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앞문과 뒷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 내용 중에 이제 앞문과 뒷문의 어떤 내용들이 쭉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은 책에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봄비가 또 내린다. 같은 비인데도 빨래를 널어놓은 이후에 만났던 그 비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뒷문을 통해 듣는 빗소리는 귀에 착착 감긴다. 며칠 전 옮겨 심은 연보랏빛 수국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비를 뒤집어 쓴 채 무거워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그 소담스러운 꽃송이가 비스듬히 담장을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마저 일어난다. 담장 밖에는 우위를 온몸에 두르고 몸살을 찾는 상춘객들의 걸음걸이를 따라 절 마당에는 발자국이 꽃처럼 피어난다.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좀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에요. 여기 내용에 음, 그 앞문과 뒷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문과 뒷문의 얘기인데 앞문은 약간 공적으로 중요하지만 뒷문은 사적으로 소중하다. 절집 역시 앞문을 열 때는 칼칼하고 규칙적인 걸음소리만 들리지만 뒷문을 밀면 느긋한 슬리퍼가 끄는 소리가 들을 수 있다. 앞문의 세계는 교과서대로 말하고 있지만 뒷문의 세계는 허물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는 인정이 깃들어져 있다. 앞문의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지만 뒷문의 세상은 그마저도 잠시 잊어도 좋을 만큼 느긋한 휴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선사의 관불용침 사통검하라는 말씀처럼 앞문은 언제나 바늘 한 개 꽂을 틈도 없지만 뒷문은 항상 수레가 지나가도 될 만큼 여유롭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2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더러움과 깨끗함 사이에는 오로지 생각만 있을 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 반야신경의 불구부정이라는 네 글자 앞에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늘 더러움을 피해가고 또 깨끗함만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청결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쓰레기통을 멀리 하려고만 듭니다. 더러움이 없으면 결국 깨끗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불구부정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 장안대로 주변은 국제도시답게 늘 불해성을 이뤘고 알고 보면 불해성의 원조는 장안인데 시류를 따라 당시 스님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뒷날 낭하 해각선사는 이런 유행에 대해 점잖게 탈을 났습니다. 장안 수락이나 불시자 장군이라 장안이 비록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절대 오래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대한 부분이고요. 표현이 좀 좋아서
내용을 넣습니다. 눈길을 걸으면서도 뒤에 남는 발자국까지 걱정하지 말라. 사실 그냥 당신이 갈 길만 유의히 바르게 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은 뒷사람의 몫이다. 설사 앞사람의 발자국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같은 길이 아니라 뒷사람이 새로 가는 길일 뿐이다. 지나친 몸은 정체를, 지나친 이동은 불안정을 내포한다. 머물고 있으면서도 늘 떠날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매듭지으며 살고, 반대로 늘 떠돌아다니면서도 영원히 머물 사람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붙박이와 떠돌이의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마을의 주전자는 절집에 오면 차관이 된다. 막걸리를 담는 게 아니라 청정수를 올리는 데 주로 쓰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같은 그릇이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주전자가 되기도 하고 차관이 되기도 한다. 주전자가 차관이 되는 것처럼 번뇌가 바로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이니 범부의 모습으로 성인이 되는 것 역시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책이란 수집이 아니라 읽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 가장 좋은 책은 자기 손때가 반질반질 묻은 책이다. 경전류를 삶의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다. 하지만 인생길 안내책 작성의 모든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록 너머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비로소 체득할 수 있다. 문자만 뒤따라가다 보면 결국 글자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좀 표현이 있고, 특히 이 표현이 너무 감동 깊었던 게 문자만 뒤따라가다 보면 결국 글자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내용이 너무 좀 이런 표현도 쓰시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감명 깊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구성이 있고 각각의 타이틀이 있고 그 타이틀에 두세 장씩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는 수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백 년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마당 한편의 화강암 숲곽은 12월이 되면서 물을 담는 본래 역할을 끝내고 바닥을 드러낸 채 몸을 말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철철 물이 넘쳐 가끔 새들도 와서 목을 죽이고 잠자리가 꼬리를 담갔다 사라지곤 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울음으로 정막을 깨뜨릴 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고요함으로 가득하다. 설사 생명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휴식은 필요한 법이다. 그런 쉼이 해마다 있었기에 그 자리를 오늘까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12월엔 돌도 쉬고 나무도 쉬고 산도 쉰다. 사람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책은 읽기가 무척 쉬웠습니다. 원하시는 그 주장 내용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그 본인의 경험담을 쓰셔서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에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사상들을 표현함으로써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내용을 쓰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예전 그 선인들의 그 내용이나 글들을 포함시켜서 좀 더 내용들이 좀 구성이 알차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후회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반성도 하게 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 방향성을 좀 준 것 같아서 좀 뜻깊게 읽은 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